026958-908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선물도 드릴 예정이고요. 문자샵 908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문자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궁금했던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전화 받아봐야 될 텐데요. 한번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서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고 계세요? 저 집에서요. 아, 집에서 오늘 휴가신가요? 네? 오늘 쉬고 계시는 시간인가 봐요. 네네. 아, 쉬는 좋습니다. 집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어떤 게 가장 좀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 현대백화점이요. 현대백화점, 좀 백화점 쇼핑 좋아하시는 거서 매수를 하셨나 싶기도 하고 매수가랑 그리고 비중 알려주세요. 55,100원에 25%요. 55,100원에 25%. 이거 종목 매수하실 때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 조금 오래전에 사가지고 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주위에서 약간 추천해줘갖고 사셨거든요. 주위에서 좀 사라 알겠습니다. 아, 네. 자, 전문가님. 이렇게 좀 사라 했을 때 어떻게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어떤 걸까요? 저는 안 산다. 안 산다. 주위에서 사라 이렇게 얘기를 나오면 네. 꼭 한 20-30% 이상 프리미엄 주고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비싸게. 저는 겁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싸게 사는 거. 지금 이런 거 그럼 너무 좋아해서. 비싸게 사신 걸까요? 일단 그 투자 시점에 따라서 이런 포인트는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사실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사실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백화점을 비롯한 이런 고가 쇼핑 쪽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고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는 더 현대 서울이 오픈할 때 그에 따른 오픈바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있는 가장 큰 백화점 혹시 네. 가보셨어요? 아, 가봤죠. 여기 네. 가까워가지고요. 네, 저도 가까워서 가봤는데 네.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그 어떤 매장에 들어갔더니 가격표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어머, 어, 그건 이- 처음 좀 들어봐요. 좋은 매장인 건가 봐요. 네. 그래서 가격표가 안 붙어 있길래 가격당 물어보고 바로 뒤돌아서 나온 적이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있을 때 돈이 넘칠 때 그리고 코로나 시기로 인해 그때 돈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어. 우리가 자산 효과라고 하죠. 그때 쇼핑 같은 경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맞아요. 이후로는 사실 좀 힘든 시기 많이 겪었고요. 특히나 작년이 결정타였죠. 알리, 쉬무, 테인 소위 C커머스라고 하는 이쪽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상륙을 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경기 위축 상황에서 가성비 있는 쇼핑 쪽으로 소비의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시청자님이 사셨던 가격이 55,100원이니까 지금 현 시점하고 가격 괴리율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실적과 최근 나오고 있는 분위기를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숫자적인 부분부터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인데요. 이게 현대백화점에 이제 나와 있는 재무적인 상태 나타날 수 있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파이낸셜 서머리 여기 보이시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1분기보다 2분기에 숫자가 줄어드네요. 그죠? 줄어드네요. 1분기에 689억을 벌었는데 2분기에는 490억을 벌어요. 그죠?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올해 전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2022년도를 피크로 해가지고 23년도엔 3,035억 그리고 올해도 보면 좋게 봐줘야 플랫하다. 근데 보통 이런 변동성을 감안을 하게 되면 지금은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룹이 사실은 정말 보수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그룹이잖아요. 네. 그런데 자회사 지누스 실적 부진이 장기가 되고 있어요. 지누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매트리스, 아마존을 통해서 판매하는 기업인데 자회사가 이쪽에서 올해 1분기의 적자가 191억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만 대략 한 500억 가까이 489억 정도로 점검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여기에서 획기적인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가격적인 부분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려보면 일단 시장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가격 55,100원 정도 지금 가격인데요. 추세적으로 지금 보면 주봉상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주봉이고요. 추세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뭔가 뚜렷하게 시장에서 이런 상황을 돌릴 만한 어떤 모멘텀이나 트리거 자체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2분기 실적 또한 1분기 대비해서 감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게 좋게 봐줘야 박스권 상단이나
혹은 현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중 자체가 25%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물타거나 하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기존에 기록했던 올해의 연 저점 부분이 45,600원이고 지금 47,800원이니까 현 시점에서 일단 관망하면서 좀 지켜볼게요.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관련된 소비 시즌 이러한 부분은 사실 여름은 좀 지나가야 돼요. 네. 찬바람 불어올 때 3, 4분기를 노려보면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55,100원까지 가면 좋지만 기존에 기록했던 고점 라인 때 뭐 이런 부분 자체가 한 5만 원대 초반 5만 3, 4천 원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1차적인 목표가는 5만 3천 원 도달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최소한 3분의 1이라도 정리하자.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6만 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손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록했던 저점이 4만 5천 원, 4만 5,600원이 연저점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4만 5천 원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요. 1차는 53,000원 도달, 최종 목표가 6만 원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이거 가격 전략들 잘 한번 적어놓고 확인해 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선물 드릴게요. 식사하셨나요?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안 드셨으면 저희가 떡 선물 네.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문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164번님의 사연입니다. SFA 반도체 들고 있는데요. 와, 마이너스 30% 지금 손실 보고 있어요. 저 지금 보유하는 거 괜찮을까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30% 정도 이렇게 종목이 빠지게 되면은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나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 사실 들거든요. 손절할 타이밍은 좀 지나지 않았을까 그러면 싶은 한 생각도 있어요. 종목에 그 손실을 볼 때 몇 퍼센트 정도까지는 좀 들고 가도 괜찮나요? 종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게 사느냐에 따라서 손절할 수 있는 손절폭 자체가 대략 또 5에서 다르다. 10% 정도. 5에서 10%. 5에서 10% 정도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싸게 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까지도 가져가는데 20%까지. 대신 이제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 이런 거 있잖아요. 단기 급등해가지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저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나 5% 정도로 좀 작게 잡는 편입니다. 즉 내가 가치를 가지고 접근했었을 때는 저의 경우에는 한 20%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테마성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흐름 보면서 따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고가 놀이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한 5% 정도 혹은 5일선 정도로 좀 짧게 붙여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FA 반도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네. 일단 고점 대비 30%가 사실은 테크 관련 기업들의 아예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올해 보시면 올해 1분기에 이런 테크 관련 기업들이 대다수가 많은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하지만 2분기에도 갔던 종목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하이닉스, 하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HBM 관련된 종목들만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SFA 반도체처럼 기존의 레거시 쪽에 특화되어 있는 어셈블리, 테스트하고 있는 후공정 장비단은 사실 올해 1분기 이후에 2분기 동안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0% 이상까지도 조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가긴 했었지만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경우고 고영, 인텍플러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많이 밀렸었고요. 삼성전자도 지금은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신고가를 갔지만 사실 욕이란 욕은 다 많이 먹었죠. 그쵸. 좋은 회사였지만 나에게는 나쁜 주식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SFA 반도체도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인 것 자체는 분명해요. 지금 SFA 반도체를 보시면요. 확실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보시면요. 작년에 그 반도체 이런 다운 사이클을 직격탄으로 그대로 맞으면서 167억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던 것이 올해 1분기에 드디어 25억 흑자로 지금 돌아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보통 통상적으로 1분기가 반도체에서는 가장 비수기고 2분기, 3분기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4분기 재고 조정을 거쳐서 1분기 비수기 이런 그 계절성을 띠고 있는데 1분기에 이미 흑자로 돌아섰다는 얘기는 2분기, 3분기에 대한 눈높이 기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올해 1월 달에 8,150원까지 올라간 이후에 지금은 5,210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러프하게 보더라도 약 3,000원 가까이 밀려버린 부분이고 지금 사신 가격을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보면 대략 그 단기 고점에 물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7,000원대 후반대나 이 정도의 반기 고점에 물리신 것 같은데 현 시점은 제가 그래서 처음 말씀드릴 때 손절 타이밍은 좀 지난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은요 미워도 한번 버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해 볼 게 첫 번째는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신고가 랠리가 대형주단에서 나타나면서 중소형주단까지 온기가 확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25년도 디램과 낸드 쪽의 이런 투자 사이클을 감안해 놓고 본다면 3분기부터 전공정 장비부터 발주가 시작이 될 수 있는 레거시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SFA 반도체의 테스트 그리고 어셈블리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물량이 램프업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혜가 점쳐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괴롭고 힘드시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대로 홀딩하면서 일단 단기 고점을 물리셨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일단 시간에 녹이면서 올 연말까지 한번 계속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가격적인 전략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라 여기서 물 타라 뭐 이런 말씀 드리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홀딩하면서 시간에 녹이세요. 그게 약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시간이 약일 때가 사실은 있거든요. 우리가 좀 길게 보시면서 긍정회로 좀 돌리고 그 다음에 한번 전략을 추후에 도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 또 선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전화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반갑습니다. 저희 주슐랭 프로그램 어떻게 알고 전화 주셨나요? 그냥 즐겨봐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STI고요. 네, STI 평단가 비중은요? 3,700원에 네, 15%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좀 손실권에 있는 종목인데 오늘 좀 많이 빠지는 상황이네요. 뭐가 가장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예, 오늘 너무 빠져서 일단 손절을 하고 다시 봐야 되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좀 짧게 손절하고 다시 젠지 진입을 하는 게 나은 건지 하락폭이 커져도 그럼 기다리다 보면 반등 나오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네요. 일단 STI는 좋은 종목이에요. 최근에 대다수 IT 종목들이 지금 거의 한 30%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도 STI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고 특히나 이제 HBM을 단수가 적정이 되는 과정 속에서 들어가게 되는 이런 그 머프 장비 쪽 이쪽이 특화되어 있는 네.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HBM 관련된 종목으로서 각광을 받았던 이런 그 종목입니다. 그 시청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종목을 지금 36,700원이면 사실 그렇게 비싸게 사신 건 아니거든요. 다만 오늘 낙폭이 한 6% 가까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사셨는지 그리고 언제 사셨는지 그걸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거 제가 산 게 아니고 남편이 샀는데 네네. 며칠 전에 샀다더라고요. 며칠 전에 샀고 남편분께서 사셨고 너무 혼내시지는 마시고요. 원래 주식하는 목적이 원금 회복인 거잖아요. 자, 원금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STI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HBM 관련된 장비주로서 특히나 원래 하고 있는 쪽은 우리가 CCSS라고 하는 이런 분사 장비 쪽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고요. 국내에서 손꼽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최근에는 HBM 쪽으로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쪽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몰디드 언더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더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네, 쉽고 네, 기술적으로 간결하게. 보면 그 HBM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최근에 핫한 이런 관련된 반도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장비로서 새롭게 지금 고평가되고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편분께서 사신 가격이 얼마 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그 매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5.8%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사실 비단 STI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할 것 없이 대다수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모두 다 지금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스켓으로서 최근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이런 모습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TI도 여기 있죠. 5.86% 지금 빠지고 있고 마찬가지 이렇게 같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단 STI만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빠졌으면 저는 이거는 과감하게 손절하라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STI가 최근에 보시면 박스권으로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 시장에서 확실히 재평가받는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거든요. 이게 주봉입니다. 우리가 중장기 추세를 볼 때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선, 붉은 선 보이시죠? 이게 올라가고 있으면 우리가 추세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세는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한 종목이 지금 이게 일봉인데 옆으로 지금 기간 횡보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는 좀 시간을 녹이면서 이 친구들도 기다리면
결국은 우리가 산 가격 이상으로 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자체로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 볼 것 같습니다. 실적도 나무랄 데가 없고요, 사실. 밑단에서는 대략 한 31,000원 정도, 그리고 윗단에서는 42,000원 정도 보이는데 지금 사셨던 가격 자체가 37,000원대이니까 딱 중간에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점 35,000원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 여유가 된다면 저는 한 차례 정도는 좀 물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라면 32,000원 언더에서 한 번 정도 더 물 타시고요. 목표가는 42,000원까지 제시를 하면서 이 종목은 손실 보면서 팔지 마시고요. 꼭 수익 내면서 파셔가지고 그걸로 남편분 여름에 날 더워지는데 몸보신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꼭 같이 함께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여름 보양식 또 드시면서 수익 내시면 좋겠고요. 저희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떡 선물 세트 혹은 텀블러 있는데 어떤 거 갖고 싶으세요? 떡이요. 알겠습니다. 맛있는 떡 드시면서 두 분 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와, 문자도 많이 들어왔네요. 먼저 3120번님의 웹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462원에 지금 18% 정도 비중 담고 있는데 대표님 저 좀 도와주세요. 유유유 이렇게 또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웹젠이라는 종목을 들고 있는 분 그리고 그 섹터를 좀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급선무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일단 웹젠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뮤온라인, 뮤라는 확실한 IP를 가지고 또 R2M이라는 관련된 이런 프랜차이즈 게임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쪽입니다. 지금 35,000원의 비중은 18%예요. 35,000원이면 사신 지 오래되셨고 그리고 물린 이후에 좀 오랜 기간 좀 시간과의 싸움을 홀로 외로이 하신 것 같아요. 다행히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더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실리면서 최근에 어느 정도 게임즈 안에서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퍼스트 디센던트 같은 넥슨 게임즈나 그리고 또 이제 쿠키런 시리즈 발표한 데브 게임즈 같은 이런 종목들은 아니지만 데브 시스터즈 같은 종목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게 원래 중국 쪽에서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또 금리 인하기에는 또 세게 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35,000원이고 18%면 분명히 단기 고점 한 4만 원 이상에서 사셔가지고 한 차례 정도는 물을 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차례. 그리고 잘하신 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안 늘렸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권이 이때예요. 이때 사셨던 가격권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 또 린투엔 관련돼 가지고 신작 나와 가지고 새롭게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을 때 그때 유동성 장세에서 사신 거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흐름이 2021년, 22년, 23년까지 무려 3년 이상을 지금 기다리신 거죠. 보시면 지금 오랜 기간 하락을 했고요. 오랜 기간 하락을 했고 그리고 또 오랜 기간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하락 횡보하는 구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좀 머릿속에서 좀 내려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이후에 확실하게 이제 중기 저점을 잡아주고 상승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000원을 고점 그리고 저점 자체는 대략 한 15,500원 선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박스권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닥을 탈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닥을 탈출하는 과정. 즉 이걸 보시게 되면 딱 이 가격대 18,000원. 18,000원을 돌파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업사이드, 최소한 가격적인 되돌림 자체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5,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3만원대까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노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현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늘리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사연을 주시면 또 신작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추가적인 전략 계속 팔로잉하면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홀딩 관점에서 현 시점 지켜보자 말씀드릴게요. 홀딩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기대해볼 만한 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쭉 한번 들고 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궁금증들 그래도 있어요 하시면 추후에도 저희에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문자 사연 또 하나 들어와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25번님의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19,400원에 20% 비중을 담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라서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또 관련주 안에서도 좀 매기쏠림들이 확실하게 가는 종목들은 있고 또 아닌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의 옥석 가리기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적적인 부분들도 한번 같이 봐주시겠어요? 이쪽이 아무래도 이제 선케어 제품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화장품주 관련된 종목들이 랠리가 나타났을 때 마찬가지로 함께 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그 비중화권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스타일코리안닷컴을 운영을 하고 있는 실리콘2를 비롯한 그리고 VT나 그리고 아이패밀리 SC 이런 중소형 인디 브랜드들의 약진이 2분기에 큰 폭으로 나타났었죠.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시장에서는 지금 24,200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큰 폭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죠. 지금 사연 주신 분께서 19,000원대 가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단기 고점을 찍고 내려왔었을 때 이 정도면 좀 많이 빠졌다 생각해서 사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은 지금 뭐 한 2만 원 언저리에서 지금 사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인 여기에서의 업사이드 이런 거 바라보면서 주도 섹터에 투자하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추세를 하향 이탈한 부분 좀 아쉽기는 해요. 비중도 20%라 아주 작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한 종목 비중이 20% 넘는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제 16,840원 기록을 했고요. 뭐 실적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턴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죠.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90억 매출에 90억 영업 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21년 37억에서 53억 90억 확실하게 성장하는 그림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이미 1분기에 38억이기 때문에 이거 연간 추정치 사실 2분기 비수기를 지나고 3분기 4분기 올라오는 거 감안하면 올해 최소한 한 100억 이상 내심 한 150억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주가는 이렇게 올라온 거죠. 다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2분기 실적으로서 시장을 비트했었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관세청 수출 데이터에서 일부 노이즈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7월 들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화장품이나 뭐 전력 설비나 많이 올랐던 종목을 팔아가지고 최근에는 바이오나 2차 전지, 즉 많이 빠져 있거나 최근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약간은 시장의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부 소외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약간의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 지금 현 시점에서 20%니까 비중을 5%라도 좀 줄여볼 것 같아요. 비중을 5%라도 줄여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실적 이런 부분이 뒷받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 시점 자체는 대략 한 8월 10일 전후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부터 딱 한 달 남았잖아요. 그때까지의 목표가는 기존의 고점 라인 때 형성을 하고 있는 가격인 22,000원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현 시점에서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놓고 좀 대응을 하자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기록했던 전저점 라인 때가 형성을 하고 있는 가격이 16,000원대잖아요. 그러면 아주 타이트하게 저라면 현 시점에서 추세가 이미 깨진 상황이니까 손절 라인은 16,000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현 시점에 5%라도 팔자. 그리고 16,000원 깨지면 손절.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앞으로 8월 10일 한 달 이내에 22,0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이내에 22,000원을 좀 목표가로 보셨고요. 현 시점에서는 비중을 줄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수적인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16,000원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또 문자 사연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901번님의 사연입니다. LG 디스플레이고요. 1,750원의 비중은 10% 정도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고 거래소에서 스팸 관여 과다다 뭐 이런 얘기들이 기사가 뜨기도 했습니다. 지금 뒤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2,630원에서 등락을 좀 오고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앞으로 보면 좋을지
조금 우상의 곡선 최근에 많이 타고 있거든요, 누가님. 일단- 소위권에 있으니까 좀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축하드릴게요. 일단 LG 좋은 디스플레이 일이니까. 1분기를 저점으로 어느 정도 실적이 돌리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그 IT OLED 쪽에서 시장에서 새롭게 저평가 받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적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내년에는 네.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신규 리포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나온 걸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1,750원이고 지금 12,630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략 한 15% 가까운 수익권 이 부분에 놓여 있고요. 네. 비중이 10%니까 저라면 20% 가까이 좀 비중을 좀 더 높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한번 그 실적적인 부분을 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작년까지 너무나 우울했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 특수를 타고 그때 LCD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22,000원, 2조 2천억까지 벌어들였던 LG 디스플레이가 22년도에는 2조 5천억 계속해서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중국에 있는 광저우 공장, LCD 공장 자체도 최근에 매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했죠. 올해 보시면요, 마이너스 3,793억. 큰 폭으로 줄어드는 거죠. 무려 2조 2천억 적자폭 축소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좋은 기업은 결국 돈을 많이 버는 그 기업이죠. 근데 좋은 주식은 뭘까요? 가장 좋은 주식은요. 저한테 수익을 많이 주는 주식 아닌가요? 그렇죠. 나에게 원금 회복해 줄 수 있는 주식. 더 높여줄 수 있는 주식. 그리고 주가 반응이 가장 핫하게 나올 때는 언제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그쵸. 이 종목이 딱 그래요. 지금 올해 전반으로 보면 마이너스 3,793억이니까 안 좋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를 저점으로 적자폭 자체를 줄여나가고 있고요. 그죠? 보세요. 그리고 올해 더하기 빼기만 잘하시면 돼요. 이제 올해 3,793억 적자예요. 근데 1분기, 2분기 합산 적자가 얼마죠? 러프하게 보더라도 한 8천억 가까이 되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8천억이 적자인데 이게 3,700억 적자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반기에 돈을 한 4,300억 정도는 벌어야 되지 벌어야죠.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의 적자폭을 줄이고 3분기, 4분기 되면 한 5천억 가까이 흑자가 날 것이다 하는 예상할 부분이죠. 수 있죠.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좋은 회사는 결국 돈을 많이 버는 회사고 좋은 주식은 나에게 수익을 주는 주식인데, 당장에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올 하반기 적자에서 이제 하반기 흑자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주가 반응이 가장 세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는 두려워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라면 비중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는 가격이 대략 한 11,700원 정도, 11,000원대 후반 지금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 가격인데 저라면 12,000원 언더까지 만약에 밀려준다, 시장이 흔들리면서 밀려준다, 그러면 저는 비중을 한 20%까지는 전략적으로 채워나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저희 오히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더 팔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오히려 조정 나올 때 좀 비중 확대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조정 나올 때 오히려 좀 비중을 확대해서 조금 더 잘 가져가 보자, 수익을 주는 또 좋은 종목으로 또 기업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 좀 전해드렸습니다.